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하여튼 뭐 쉬는 시간에 분위기는 너무 뭐 그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가지고 그냥 저 바깥에가 그냥 들썩들썩한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를 몰아서 32페이지 세율 특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3번 세율 특례요.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특례 세율도 배경적인 걸 아셔야죠, 여러분들. 세율 특례도. 이 특례 세율은 어떤 거냐? 2011년도에 생긴 건데요. 특례 세율은 규정이 신설된 건데 어떤 거냐면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어요. A라는 사안이 있는데 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취득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요거를 과세를 안 했어요. 취득세가 옛날에 2%였었는데 요걸 과세 안 했고요. 또 옛날에 취득록세 있을 때, 등록세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에서는 요것을 과세를 했습니다. 등기등록 공짜로 안 해주고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똑같아야 돼. 그러면 똑같게 해주려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취득세 표준세율에는 취등록세가 통합된 걸 외웠잖아요. 상산팔, 무독립 815, U12, 원팔, 03 시기에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이 표준세율에서요.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 빼주면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취등록세가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처럼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중과 기준세율인데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2%예요. 그러면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 옛날 취득세 비용 2%를 빼니까 여기에 지금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A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A사안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B사안을 보시면 B라는 사안을 보시면 B사안을 보시면 취득세 옛날에 취득세 B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를 옛날에 요거 과세했어요.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2%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취득세 비용만.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죠. 중과 기준세율 요걸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적용하니까 종전하고 B상 종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2%만 받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거냐? 이 B사안을 아는 것이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골라봐라. 아니면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고르는 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32페이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봅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이요. 자, 예외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어요. 예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뭐 예외는 물어보기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자, 그냥 어떤 거냐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3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지난 수업에도 배웠어요.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원래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다. 그러면 여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중과세입니다.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예외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게 어떤 말인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번부터 33페이지 7번까지 쭉 나와 있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거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1번 32페이지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이거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갑과 을이 동창인데 돈 빌리러 왔죠. 근데 돈 빌려주면 얘가 틀림없이 주변에서 빌리다 못 빌리니까 나한테까지 온 거죠. 돈 빌리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을이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팔아라. 대신 네가 형편이 되게 괜찮아지면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자, 그래서 환매 유보하는 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합니다. 갑에서 을로. 그랬다가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환매 기간 내 환매대금 치르고 야 다시 팔어. 그러면은 자 여기 환매도자와 매수의 취득을 한번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적 취득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적 취득.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형적 취득이라고.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를 했습니다. 이게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된 취득세 지금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이요.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토지 취득이요.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 있는데 거기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 있어? 그 집에 나 가족인데 거기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버지 4명이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요. 상속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2년 이상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럴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제가 지난 순환에도 앙케이트 조사했었잖아요. 리 출신 분들, 읍 또는 리.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들, 자, 읍이었던 분들 손들으라고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응? 내가 태어난 곳이 솔직하게 다시 내가 태어난 곳이 지난번에 내가 차마 손을 못 들었었는데 들을까 말까 못 들었던 분들 자신 있게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읍이었다. 아, 이렇게 적어요? 아 진짜 빨리 손. 왜 안 들어? 어? 손 들었다. 이거 뭐 얘기하면서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아유 진짜 어딘데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었지? 청양? 충남 청양? 아 그 고추 유명한 청양? 자 좋습니다. 아, 충남 청양에서 좀 출세 그만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서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가방 던져놓고 일손도 돕고 그러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장성에서 아니긴 뭐라냐. 장성에서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었는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역시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뭐만 나와요? 자, 등기비용만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는 거 아셨죠?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기억하시고요.
3번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요. 그러면 형식 취득입니다. 근데 명의만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뭐 C법인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다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합병 후 다만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제외한다. 즉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공유물 또 그다음에 합유물 분할이요. 합유물 분할이 작년에 추가됐다고 그랬죠? 18년도 개정세법.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 취득하면 가불이 50%씩이었다가 갑 60을 40% 분할하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자, 요거 일반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는데 또는 합유물이 분할하였다 그러면 분할하였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 과세 안 했고. 근데 갑부분, 을부분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요거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형적 취득이고.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50%씩이었다가 만약에 갑 60을 40% 분할했다. 자,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갑은 10% 늘어났고 을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럴 때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일반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32페이지 우리 왼쪽에 맨 아래를 보니까 바탕 박스로 되어 있죠.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 순액을 과세표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요. 자, 가불이 공유하고 부동산을 분할합니다. 근데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형식 취득이죠. 근데 이거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래 갑이 이제 이걸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시가 순액을만 가지고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가 순액을 갖고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을 갖고 취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돼가지고 예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하다가 이것을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분할된 부동산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요 시가 순액만 갖고 취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할된 부동산 뭐예요? 전체 시가 순액을 가지고 전체 시가 순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33페이지로 가시면 왼쪽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옮겨요. 그러면 보세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대진에서 요거를 옮깁니다. 그러면 옮기면은 동일대진에서 옮겼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형적 취득이잖아요.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적 취득으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요거 표지부 고쳐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정합니다. 등기비용만 받아요. 근데 다만 이전하기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이전했더니 만약에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이전한 건축물의 가격이 종전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정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들이 헌신에 힘입어서 모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남편이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요건 좀 유형이 틀린데 알아둡니다.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있죠? 이런 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정한다. 예외적이지만 눈에 익혀두시고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등기비용만 받는 것들이에요. 형식 취득으로서. 그 다음에 32페이지 다시 오셔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를 봅니다. 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예외를 보면 예외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미력적 원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 또 지난 수업에 배웠지만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원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해요. 근데 이때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에다가 특례세율에 즉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몇 배?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5배라고 그랬어요? 3배. 네, 3배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사치성 재산 취득 시요. 중과기준세율 5배 이렇게 되는데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 취득은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예요. 즉 건축물을 개수에서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해요. 개수로 인한 취득은. 근데 개수했더니 이게 별장, 고불학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인데 사치성 재산이 됐다. 그럴 때는 이 특례세율, 중과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이 몇 배? 5배 세율로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신경 쓰지 말고 예외는 항상 시험에서는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 특례 물어볼 때 예외는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당되지 않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색이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간주취득이에요. 의제취득, 간주취득 써놓습니다. 자, 간주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간주취득. 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 그랬습니다. 간주취득은 당연해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어떻게 등기해요? 뭐 등기할 만한 게 없잖아요. 신축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간주취득은 당연히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가액의 증가를 어떻게 등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취득세 비용만 받는 것들인데요. 먼저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건축물 개수의 경우 한번 비교해드리면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개수.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죠.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잖아요.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를 증가한 가액에다가. 근데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다. 건축물 개수로. 그러면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봤잖아요. 아까 표준세율 할 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이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요?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팔, 2.8%를 적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8%.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 자, 건축물 개수에서는 면적 증가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개수, 가액의 증가 있는 경우와 면적 증가 있는 개수를 구별해서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박차량기 장비 종류 변경이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과세 표준에서 배웠고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 우리 했었어요. 자, 지목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이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럼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이때 4억이 산출세액이 아니고 일단 과세 표준을 먼저 구해야죠.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얼마예요?
지목 변경은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 후의 시가평액에서 전의 시가평을 뺀 증가한 가액 얼마? 4억이 과세표준되고 여기다 어떤 세율을 정하냐고요? 의제수도 간주수기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248 얼마예요? 800만 원. 248 8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계산이라는 말만 나오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쉬운 것도 그냥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복잡한 공식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배웠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평에서 전환시를 뺀 증가한 가액. 그 다음에 세율은 의제수익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균세율 2%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보시니까 3번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우리 자, 과세표준 구하는 거 사례 연습했었어요. 어떤 걸 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떤 걸 연습했었냐면 A라는 이쪽에 하면 또 저쪽 뒤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이쪽에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였냐면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차량의 가격이 뭐 2억 이렇게 취득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부 현황이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자, 그 다음에 20%를 추가 취득해서 설립 시는 납세 먹고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배웠잖아요. 이때 취득세 과점주주의 취득 과세표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 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이 아닌 물건의 가격이 있으면 그건 빼고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하잖아요. 자, 과점주 아니었다고 취소되니까 60%. 그러니까 과세표준 얼마가 돼? 6억 원. 10억에 60%니까 얼마예요? 6억. 그러면 이 과세표준 구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세율을 정하냐는 건데 어떤 세율을 정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2%예요. 자, 그러니까 6억에 2%니까 26, 10이 얼마입니까? 26, 10이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 26, 10, 12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된다는 거.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과세표준 구했고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의 취득이라든가 5번 자,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나 기장비, 시설 대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의 취득이라든가 또 6번 건설기계 대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장비, 차량의 취득, 지입차량 같은 거 취득할 때 이런 거. 자, 이런 4번, 5번, 6번의 경우 납세문자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취득할 때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중요한 것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동그라미 1, 2, 3번 간주취득의 경우 꼭 기억하고 동그라미 7번이요. 법령이 정한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녀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골프 연습장 취득하면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동그라미 8번도 또 꼭 기억하셔야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대는 토지로서 33페이지 여기 자,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지적공상 기억할 건 지목이 묘진 토지야.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꼭 기억할 거. 임시건축물 우리 지난 순환에도 비과세에서 배웠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임시건축물이요. 공산장, 사무소 같은 임시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에도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치성산이면 무조건 중과세하는 거고요.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전속기간
1년 이내이면은 요거 어떻게 하고 요거 비과세하고 1년 이내이면 비과세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2%로. 자, 그래서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틀려요. 존속기간 1년 이내면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 근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시험에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급 오락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지금 고급 오락장이 사실상자인 걸 모르는 분은 뭐 금방 또 배울 거고. 근데 우리 지난 수련까지 기초과정부터 제가 사실상산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이따 또 볼 거고. 자, 이런 것들이요. 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여튼 꼭 기억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는 경우가 더 이렇게 10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달달달 기억할 수는 없고 제가 찍어드리는 동그라미 1, 2, 3번 간주취득의 경우 번호는 3번까지 되지만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거 꼭 기억합니다. 6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절 보세요. 중과기준세율 정도는 특례, 간주취득의 경우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증가한 가액도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이거하고 골프연장, 레저시설,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요거만이라도 딱 알고 계시면 답보로는 된 시장이 없어요. 이거 꼭 알고 계시고 이거하고 이제 아까 봤던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도는 거 형적취득 얘네들하고 등기비용 공짜로 안 해주는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자꾸 봐서 눈에 익혀둡니다. 특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는 거 이걸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4번에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요. 이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경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설명을 또 쭉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네. 자,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길게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예. 아이고, 고개를 돌리시고요. 우리나라가 나이가 20세 성인 대표팀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도 피파가 주관하는 그 대회에서 이 결승에 올라가는 거는요, 이게 최초예요, 이게.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진짜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이게 그 나이 20세 청소년, 옛날엔 청소년 축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결승에 올라가는 거, 세계 대회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우리나라 최초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옛날 우리가 옛날 시대 같으면, 예전 시대 같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자기 심심하면 다 볼거리들이 다 있고 그래서 관심이 분산되고 눈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지 또 2002년 월드컵 걸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높아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옛날에 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뭐 이런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어둠침침했던 시절 같았으면 그 뭔가 볼거리가 없고 막 그랬던 시절 같으면 아마 지금 있잖아요.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뭐 걔네들 만약에 우승하고 돌아온다? 그럼 카퍼레이드하고 저희 중고등학교생들 다 동원돼가지고 수업 안 하고 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무슨 뭐 태극기 들고 가서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막 TV 그리고 학교에다가 TV 갖고 와가지고 TV 틀어놓고 막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거에 공감하는 사람은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이고, 학창 시절에 막 이런 거 한 시절 했으면. 요즘 애들은 뭐 그냥 뭐 다 스마트폰을 보니까 뭐 다 문제가 아닌데 예전 같으면은 진짜 학교에 TV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 그런 건데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성분들 중에서는 또 남성분들 중에서는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축구에 관심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면 이게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튼 오특강만 아니었으면 내가 분명히 그걸 봤어야 되는데 뭐죠?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8강인가 그거 할 때도 새벽 3시 토요일 날 했으니까 새벽 3시인가 해가지고 반인가 시간 맞춰놓고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보려고 선반을 봤어요. 도저히 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후반에 있잖아요. 후반에 그냥 쫙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땀을 지는 경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의 끝나기 몇십 초 남겨놓고 골 넣고 동점골 만들고 하면서 또 그것도 승부차기로 2개 연달아 실패했는데 나중에 이긴 거잖아요. 와, 내가 그것도 골 넣었는데 VAR로 다시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생방으로 봐야 돼요. 이건 생방으로 봐야지 가슴이 처음 내렸다가 이러는지. 결과만 보면 이게 쫄깃한 게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쫄깃하게 심장을 조이면서 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승전은 하여튼 무슨 일 있어도 한시니까 쫄깃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평일날이면 제가 보라고 권장하지 않겠는데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여기를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중과세율 봅니다. 취득세율이 표준세율 배웠고요. 이제 특례세율,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잔거를 얼마나 후회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시간까지 맞춰놨는데 진짜 오후 특강을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축구를 포기했단 말이지. 봤어야 되는데 어제도 봤으면 쫄깃했을 건데 진짜.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구를 포기했어요. 일요일 날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일요일 날은 봐야죠. 자, 여러분 봅니다. 중과세율인데 취득세 중과세율인데 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보시면 2002년 월드컵 때는 저도 광장 시청 광장에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2002년 월드컵 때는 저도 있었어요. 거기 티셔츠 입고서 저도.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광판으로 보잖아요. 축구를 제대로 즐길 수는 없어요. 이게 안 보여 제대로 그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와 그럼 나도 와 이런 정도지 근데 함성은 진짜 그때 대단하더라고요. 함성은 진짜 살인적인 함성이에요. 진짜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냥 대단한 지축이 울릴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런 열기는 느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그런 열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작은 거 갖고도 열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열정이 생기고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열정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열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뭘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봅니다, 여러분. 중과세율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에 지금 이제 제가 30대부터는 하여튼 이제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불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살 떨리면서 특히 시험장에서 여러분요, 시험장에서 시험이 나오기 전에 그때 시험장에서 다 이제 제출하고 이제 답안지 나눠주기, 그러니까 문제지 배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쫄깃한 그 느낌을 느껴봐야 돼요. 기다리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쫄깃한 마음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정신없이 이제 막상 문제 나오면 정신이 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막판에 시간 없는데 몇 분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킹할 때 손이 떨리면서 마킹하는 그런 쫄깃함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고 또 답안 다 하고 이제 교문을 나설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열정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중과세율 본격적으로 이제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도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했어요. 몇 프로 중과세했냐면 10%예요. 근데 자, 등록세는 이거 계속 지난 순환에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세 있을 때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사치성 재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U10, 20.
자, 사실상산을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상속받았다 상산팔,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어요. 자, 이게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자, 불분명했던 분들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정확히 알길 바랍니다. 이게 통합이 됐어요. 종전하고 자, 세목관서에 따라 통합한 것 뿐이니까 종전하고 세금 똑같아야 되죠? 그럼 똑같아지려니까 지금 보세요. 사실상산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 현재 지금 통합된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면 중과세율은 12%예요. 합치니까 사실상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합치니까 11.5%고요. 사실상산을 상속받으면 지금 현재 10.8%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걸 복잡한 것을 뭔가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머리 써서. 자, 표준세율,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요, 취득록세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이 중과 기준세율은 2%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과 기준세율에 4배 합한세율로 적용해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이 여기로 다 통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딱딱 떨어져요. 한번 볼까요? 유상취득 시 우리 표준세율은 지금 4%입니다. 4%고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2, 4, 8 몇 프로요? 8%. 통합하면 지금 몇 프로가 돼? 12%가 되잖아요. 증여받았다 무독립 8.15 현재 3.5%죠? 중과기준세율 2%에 4배 8%를 플러스해요.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 11.5%가 되잖아요.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지금 소개한 것 뿐이고 우린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론만. 그래서 자, 취득세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세율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4배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게 어떤 거냐고요? 사치성 재산이요. 사치성산을 취득했다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또 보시면 과미력적 원형내 중과세가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수도권을 과미력적 원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과미력적 원역은 서울하고 요 주변 도시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들 하여튼 뭐 그 고양시, 그 다음에 성남시, 뭐 남양주시 일부 제외되는 적이 있지만 뭐 광명시, 부천시, 뭐 인천, 옹진군 제외되는 데 있지만 하여튼 이런 데들은 서울하고 요 주변 요쪽은 자,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인데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가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는데 어떤 세로 중과세냐면 6%로 옛날에 중과세했어요. 근데 등록세는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상취득의 경우 U12, 10 증여받으면 무독립 8.15 상속받으면 상산팔 이런 식으로 적용됐어요. 복잡하잖아요. 요거 지금 통합된 세율이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현재 지금 요거 합치니까 몇 프로의 표준세율이 8%예요. 자, 증여받았을 때는 7.5%, 상속받으면 6.8% 이렇게 적용이 돼요. 복잡하잖아요.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자, 표준세율.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예요. 그럼 딱딱 떨어져요, 역시. 자, 그래서 표준세율 현재 4%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2%에 2배니까 4%고, 합치니까 유상취득시 몇 프로가 돼? 8%. 딱딱 떨어져, 이런 식으로. 증여받을 때 3.5%에다가 4% 플러스하면 7.5% 이렇게 되고요. 자, 이래서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결론이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이 있는데요. 대도시 내 중과세.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해요. 근데 그럼 과미력적 원역이라고 하지 왜 대도시라고 했냐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자, 그랬는데 중과세를 안 했는데 근데 등록세가 옛날에 중과세를 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하는. 그래서 어떤 세율을 중과세냐면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했어요.
그러면 옛날 등록세 표준세율은 2%니까 유상소득시 2, 3은 6%로요. 그래서 요거 통합하니까 지금 유상소득시 8%가 되고 뭐 증여받았을 때는 1.5%에다가 3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하면 또 되고 똑같아요. 복잡하니까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예요. 뺀 세율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유상소득시 표준세율 4%에다 3배니까 4, 3, 12.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에 2배, 4%를 빼니까 몇 프로가 돼? 유상소득시 8%. 딱딱 떨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요. 대도시내 중과세가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는 어떤 식으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대도시내 중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교재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중과세율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과밀역 적원역내 중과세 나왔다. 동그라미 1번 과밀역 적원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2번 과밀역 적원역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대도시내 중과세요. 동그라미 1번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할 때, 또 2번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자,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동시 적용되는 것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2011년 이후에 지금 한 번도 2018년도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또 나올 가능성도 낮아요. 자, 그래서 왜냐? 복잡해서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 낮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만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동시 적용되는 거라는데 위 사실성자산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에서의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세 2배를 플러스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는데 유상소득 16%.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구조인지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만 맛배기로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대도시내에서 있잖아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있잖아요. 법인 설립을 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원래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도시내 중과세는. 이걸로 외우셔야지. 근데 보세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그냥 부동산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이었어요.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대도시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옛날에 대도시내 중과세는 등록세가 옛날 대도시내 중과세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과밀역 중과세와 대도시내 중과세를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밀역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했는데 등록세 중과세 안 했고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세했는데 취득세 중과세 안 했던 것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용어를 달리하는데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옛날 대도시내 중과세는 등록세에서 중과세했었는데 6%로 중과세했었어요. 옛날은.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사실성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 중과세했어요. 이게 통합됐어요. 대도시내 중과세와 자, 사실성자산에 대한 중과세 동시 적용될 때, 자, 요거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6%. 그럼 한번 볼까요? 대도시내 중과세와 사실성자산에 대한 중과세 동시 적용될 때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빼는 게 아니라 합한 세율 중이에요. 그러면 요거 4%에다가 3배니까 4, 3, 12.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니까 플러스 4%죠?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6%.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한번
이런 말이라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동시용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됐고 참고 내용도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를 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34페이지 11번 테마 별표시 3개 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요. 자, 사치성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금세 몇 배요? 예? 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가 중요한데 기초과정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게 사치성산인지는.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요.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뭐가 된다? 별장. 그 다음에 뭐 재미동포가 인천에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거기서 한두 달 있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상시 주거용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고요.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거 짐작만 하시면 되고 골프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산 아니고 골프장은 다른 곳과 달리 원시 주택이요. 신설 증설할 때는 산을 아장을 내고 농약을 범벅 써서 건설하니까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그래서 경제력 집중 문제 생기고 그래서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승계 주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골프장은 단위 자체가 수천억짜리예요. 다른 것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이 회사 어려울 때 구조조정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진짜 승계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골프장은 원시 취득할 때는 산 아장내고 농약 범벅지니까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고 경제력 집중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고급 선박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C값 순액 얼마요? 3억 원은 초과하는 선박이 사치성산입니다.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사치성산인데요.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할 때 취득세만.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 지난 순환 때 공부할 때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세목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달리 취급한다. 틀려요. 고급주택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다. 자, 고급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적용되기, 중과되기 위한 요건. 다만 아래 단독주택 요건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주택, 아래 동그라미 3의 기업과 니은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 시가 순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고급주택의 가액 요건이 있어요. 고급주택의 가액 요건이 있는데 취득 당시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순액 얼마? 6억 원이요. 9억 아니라는 거예요. 6억 원 초과한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이런 정도는 기억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한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주택 임대속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한 주택이고 예?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취득당 시가 순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한 주택이고 예? 자, 비교해서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이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순액이 6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 쭉쭉이 662제곱미터 도리입구 탱패로 화투에서 읽을 때는 쭉쭉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고요. 3번이요. 단독주택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얘는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6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고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면적이나 가액기준 관계없이 설치만 돼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에 설치만 돼 있으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이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알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 다음에 67제곱미터 이상의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그러면은 저쪽 교회에 저 외곽에 이제 자 그런데 보면 이제 경치 좋은 곳에 외곽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계신 분 중에는 일부가 20평 이상의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있긴 있는데 여름에 설치만 해놓고 여름에 한철 잠깐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저 끝이지 그걸 계속 유지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겨울이고 그 계절이 겨울이어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관리하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자 수영장 20평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하면 고급택이 돼가지고 그 세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는 수영장 우리나라는 설치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설치해봤자 이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설치만 돼 있으면 뭐라고요? 고급택입니다. 근데 주의를 보세요. 위 니은과 디귿의 단독주택 요건은 위 시설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며 면적이나 가액 기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가액이나 면적 기준과 상관없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가액 기준이 추가되어 있냐면요.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저쪽 경치 좋은 거 요양을 위해서 저런 시골 같은데 집을 지었어요. 땅값이나 집값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고급택이 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무조건 고급택이고요. 양가로 2번 공동주택법입니다. 연면적, 또 편하게 보세요. 줄글 필요 없어요. 공유면적 제외하고 자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인데 공동주택은 2, 4, 5, 이 숫자를 잘 보세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를 합니다. 왜 분양광고 하냐고요? 숫자를 잘 보세요. 2, 4, 5라고요. 그래서 2, 4, 5제곱미터. 그렇잖아요. 2, 4, 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엔드 가로는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억을 초과할 때 공동주택 고급택이 됩니다. 가로 안의 내용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볼게요. 245제곱미터 거기 2, 4, 5제곱미터 옆에 가로 각 층별로 1계층이 2, 4, 5제곱미터 이하인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층과 상층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274 초과하면 고급택이고 1계층의 면적이 2, 4,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층형의 경우에는 각 층 합계 면적이 2, 4, 5제곱미터 이하더라도 고급택으로 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편하게 한번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하층 면적이 150제곱미터 상층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복층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고급택입니까? 합쳐서 기준이 274 초과하면 복층형을 합쳐서 274 초과하면 274 초과하면 고급택이 됩니다. 고급택이 돼요. 근데 또 보세요. 하층 면적은 250 상층 면적은 20제곱미터예요. 복층형 공동주택 합쳐서 274가 안 되잖아요. 270밖에. 그러더라도 1계층이 합쳐서 274 안 되더라도 1계층이 2, 4, 5, 15 초과잖아요. 그러면 단층형과 똑같이 복층형도 고급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합쳐서 274. 1계층이 합쳐서 274 안 되더라도 1계층이 2, 4, 5, 15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되고 이런 거예요. 참고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제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공동주택 봤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서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해요. 매 한 가구마다 독립반 1구입택으로 봐가지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참고해요. 한번 편하게 보세요. 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요.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취급해요. 뭐 판단할 때. 그래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니까 요 전체가 만약에 건물의 연면적 331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는 6억 초과 따지면 고급주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가 2, 4, 5, 15제곱미터 초과하는지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고급주택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넓은 집에 혼자 살지 말고 세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 기준이 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주택을 보니까.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다가구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주택을 봅니다. 근데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거나 부동산 임대되거나 자,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나중에 비교도에 특강할 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다가구택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그래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서 고급택의 자세한 요건은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냐면 딱 요거만요. 자,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만 중과세한다는 거, 다른 세금 일반주택과 똑같다는 거, 사실상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급택 가액 요건이 있는데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됐고 나머지는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 하단에 팁박스 보니까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실상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들은 골프장이지. 근데 시험에서는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고급 상공기나 고급 자동차는 사실상산 아닙니다. 고급 수영차, 고급 항공기 아니에요. 고급 선박이지. 근데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사실상산이라고 속인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은 한번 제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 눈에 잘 익혀둡니다.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지난 순환에도 봤던 거예요. 35페이지 2번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조명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겠음이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 있잖아요. 주거와 주거 용도에 규명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겠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얘 뭐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가끔씩 휴가철에만 오피스텔을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 그쪽에 있잖아요. 속초 그런 쪽에 속초 그쪽에 이렇게 여기 제가 아는 분도 그 저 속초에 있잖아요. 그 저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휴가철에만 이용해요. 휴가철에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세컨드 집인데 거의 여름에 휴가철에만 이용하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저 부부가 여름에는 거기서 한 2달씩 살아요. 거기서 그쪽에서 살다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것도 원래 그것도 별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장이 원래는. 하여튼 근데 오피스텔 하여튼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반대석을 물어봤어요. 예전에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개명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확인되는 거니까 사무용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3번 소유자 이위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4번 별장, 고분악장,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지방세는 10배입니다. 뭐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 이러면 틀려요. 양도세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요. 여기에 올해 이제 숫자가 개정이 되는데
고불악장형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30일이었다가 올해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하나만 하여튼 빼놓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다 하여튼 중요한 건 다 60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30일로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60일 이내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래줄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민경사에 착공한 경우는 중과세 일정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그래줘야지. 고불악장인 건축물 취득하고 해서 취득해가지고 60일에 지금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역시 60일, 30일이었다가 바뀌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중간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겠어요. 용도병 공사를 착공했어요. 중과세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고급택 취득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으로 만들려고 개조 공사하고 있는데 중과세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60일 기억합니다. 주의를 보니까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 그랬어요. 고급택이요. 얘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금은 일반 혜택과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별장, 고불악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틀립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 고급택, 일반 혜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자, 고율의 세율 정한다는 틀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취득세에서 역시 사치성산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4% 고율의 세율 정해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 4% 고율로 과세하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세목별로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별장과 고급택, 고급택과 별장 12번 테마도 별표시 2개 합니다. 과미력 적원을 위해서의 중과세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저기 했네요. 자, 그럼 과미력 중대 중과세, 대돈시내 중과세, 12번 테마 별표시 2개, 13번 테마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